오늘 초대석은 월요일인데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선배님이라고 예. 부르는데 우리 선배님 모처럼 모셨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의 대선 상황도 총평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의 뭐 전망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국민의힘이 진짜 선거를 더럽게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더럽게 들었습니다. 못한다. 예, 쟤네들이 그래도 선거를 무수히 해봤고 그렇죠. 많이 이겨본 정당인데 네. 쟤네의 이념이나 뭐 내란의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네. 진짜 선거 기술이 진짜 더럽게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를 네. 지금 망하고 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제가 봤었던 선거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념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기술적으로요. 이슈 관심 주기라는 행정학 경제학 이론이 있는데 네. 그 이슈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네네. 5주기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2단계쯤에서 이슈가 굉장히 폭발을 하고 4단계쯤에서 가라앉으면서 5단계에서 소멸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한 이슈는 관심 주기를 끝나면 소멸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반 이재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네, 그걸 네, 선거 네.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이슈 못 끕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주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소멸 단계인 이야기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니까 예. 쟤네들이 선거를 저렇게 못했나 싶은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옳고 그르냐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이번 선거 초반에서 가장 타격감이 있었던 이슈 직위원 네. 룸사롱 이런 예. 겁니다. 예. 이건 너무나 관심을 끌만한 완벽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게 검사였다. 예. 이건 좀 약해요. 예. 왜냐하면 검사의 룸사롱 접대 이슈 같은 건 이미 한 이슈 관심 주기가 끝난 사건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이 났죠. 예. 근데 판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5만 그 사법부에서 무슨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판결문 읽는 거 조의대가 보면 네. 엄청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예. 논리적인 그렇지. 척을 타던 애들입니다. 예. 그런데 니들도 똑같이 검사들이랑 똑같이 스폰서 받아서 룸사롱에서 술을 처먹고 있어. 이건 너무 재밌는 아침 드라마예요. 네네네. 네. 삽시간의 선거 일주의 이슈를 다 잡아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꺼내 들었어요. 어. 그 이슈 관심 주기 면에서 보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예를 들면 홍준표 총리설. 예. 네. 이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홍준표가 민주당 정부의 새 민주당 정부의 첫 총리가 바람직한가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대답을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네, 이건 사실. 뒤로 저는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슈는 예. 선거공학적인 면에서 보면 진짜 훌륭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너무 신선하잖아요. 신선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이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여준 선대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선거 기술적으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민주당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는 건 큰 이슈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 예, 이분이 예전에도 2012년에 예, 이재명 아니 안철수 문재인 캠프, 후보. 예, 그리고 예. 안철수 캠프에서도 그런데 홍준표 민주당 총리설 네. 너무 신선한 겁니다. 완벽한 아침 드라마. 혹시 유승민 전 의원 총리설보다 더 그것도 좋은 이슈. 그것도 좋은 이슈지만 그것도 좋은 홍준표는 이슈. 더 신선하죠. 더 신선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이 이슈를 한번 딱 제기를 하고 났더니 국민의힘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예. 좋아요. 지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진짜 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말려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와이로 누구를 파견하네 마네. 예. 뭐 나경원이 선배님 저도 탈당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참으세요. 이 이슈를 가지고 3일 동안 저쪽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예.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5.18 당일에 어제였습니다만 개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라는 이슈 자체가 신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원래는 내란 종식이 먼저고 네. 이것이 종식이 돼야만 이제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한때 몇 주 전에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그냥 당 차원에서 선을 그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선을 그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다시 이 얘기를 꺼내 들면서 4년 중임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또 김문수 캠프 쪽에는 허를 찔른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문수 쪽에서 그 개헌 얘기를 듣고 입장을 내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왜 이러지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은 네. 그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안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보름 남은 대선이고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앞 시간에도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네, 김문수는 정말로 예상 그대로 어버버했고요. 어버버했고. 네, 제일 관심을 끌었던 건 네. 이준석이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김문수를 때려서 네. 김문수의 보수표를 가져온다 전략 1 네. 아니면 이재명을 때려서 보수층에 어필을 해서 보수표를 가져온다 내가 진정한 이재명 맞상대다 이런 걸 네. 보여주는. 네.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할지 궁금했는데 2번을 선택한 예. 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네. 그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준석은 큰 정치인이 되기는 글른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준석이 제일 착각하는 게 한동훈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한동훈도 지난번 그 국민의힘 TV 토론 때 그 김문수 어버버 만들고 홍준표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TV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이준석도 그런 류의 예. 인간이거든요. 네. 싸가지 없게 굴어서 깐족돼서 상대방을 열받게 하면 자기가 토론을 이겼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한동훈, 진중권 이렇게 세 사람. 예. 근데 저는 진중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논객이잖아요. 예.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방이 자기 말에 약 올라서 쩔쩔매면 뭐 본인이 논객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과 이준석은 정치인입니다. 예. 거기 가서 깐족거려 가지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건 자기 만족인 거고요. 예. 국민들은 그렇게 깐족되는 사람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바보 같은 맞아요. 전략. 근데 이걸 주변에서 조언을 안 해줬겠습니까? 조언을 해줬는데도 이 둘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실제 연구 결과도 그런데 깐족거리거나 약을 올려서 상대방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 물질입니다. 아이고. 아. 담배를 피울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깐족돼서 상대가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마약에 지금 쩔어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걸 못 끊으면은요. 예. 게다가 심지어 어제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쩔쩔매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막 서로 더 약이 오르는 겁니다. 아. 아마 다음 토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약을 올릴까 예. 이걸 연구해서 나올 건데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후보의 호감도는 점점 떨어지고 개헌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예. 절대로 대권 언저리까지는 못 갈 사람이라는 걸 제가 확신이 아, 야, 이준석이가 실은 더 약 올랐다 어제. 아, 그래요. 우리 경제 기자시니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어제 경제 토론이었습니다. 네네. 경제 전문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너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전 경제에 강하죠. 아, 네, 김문수는 뭐 아예 모르는 것 같고요. 아예 모르는 것 네. 같고. 권영국 후보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는 자기 레프트로서의 주장을 굉장히 잘 경제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준석은 계속 깐족된 거 계속 말고 깐족되는 이미지만 남아가지고 경제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사실 경제만 다루는 게 또 아니고 예. 뭐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파생되는 여러 주제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제 시간이지만 네.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내란 동조당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친 주범에 가까운데 여기서 경제를 논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강한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뭐랄까 이거 뭐 양심, 염치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자격 미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쪽은 지금 관심 이슈 주기상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란,
네. 그리고 윤석열인데 그냥 윤석열이 아니고 예. 풀려난 윤석열. 예. 이 두 문제는 사람들 머리에서 절대 떠나가기 어려운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김문수가 쟤네들이 선거를 왜 저렇게 못하나 싶었던 게 네. 윤석열이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럴 거면 출당을 시켰어야죠. 예. 그렇죠. 그렇게 끊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데 끊지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면서 이상한 지금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렇다고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예, 백의종군한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사람들 머리에서 이슈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아둔하고 실력 없는 국민의힘의 전략이었고 예. 권영국 후보가 그걸 물어본 건 매우 선제적으로 잘 물어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김문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경제 네. 이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분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노동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반노동 인사라고 봐도 될 만큼 네. 노동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지적을 네. 권영국 후보조차도 했는데 네. 이완배 기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문수가 노동농을 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극렬 반 노동 인사가 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것도 진짜 선거공학적으로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반 노동이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네. 중도화 전략에 예. 대해서 좌파 레프트가 분명해 보이는 이완배 기자는 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아. 이런 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평가조차 할 게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는 경제학 투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양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네. 무조건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가운데로 가야 이겨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유권자가 만약에 있다면 예. 1번이 레프트고 10번이 라이트라면 제가 3번쯤에 있으면 네. 1, 2, 3번은 확실히 먹어요. 예. 그런데 상대가 5번쯤에 있으면 예. 4번은 5번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언제나 두 명의 강자가 있으면 가운데로 계속 중도화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 당연한 전략인 거예요. 예, 예. 이게 세 명이 있으면 조금 다른데 강자가 두 명이 분명할 때는 양쪽 다 분명히 5번 쪽으로 중도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SBS가 껴서 좀 애매해졌고 종편도 있어서 애매하지만 10몇 년 전, 20몇 년 전만 해도 뉴스는 9시였잖아요. 네, 아, 그렇죠. 9시 뉴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9시에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예. 아. KBS건 MBC건 9시에서 벗어나는 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SBS가 끼면서 3시 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구도도 아니고 뭐 1강 1중 구도쯤 예, 되는 예. 이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김문수는 예. 반노동, 예. 그다음에 뭐 반미, 친미, 예. 그다음에 뭐 극우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사상이 그런 것과 별개로 예.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박근혜처럼 해야 돼요. 박근혜처럼. 예. 박근혜가 선거할 때는 진짜 왼쪽으로 많이 땡겨왔었거든요. 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네. 하여튼 이걸 보면서 김문수의 반노동관 이건 뭐 그냥 저 인간이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저기서 딸랑거리는 인간이라고 쳐도 예. 얘네들이 선거를 진짜 이렇게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심하게. 선거를 전혀 뭐 이거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네. 이길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네, 이거 네. 끝나고 나서 네.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당권을 누가 먹느냐에 일단 관점이 있는 것이지 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어떻게 더 잘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그 중도 무당층을 어떻게 확보해서 선거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읽혀지지 않아가지고요. 진짜로요. 예, TV 토론회를 보더라도 네, 네. 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의 TV 토론회는 정말 복덕방에 있는 할아버지들이나 사장님들이 식사하시면서나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수준이다. 네, 네. 그 정도로 좀 수준 미달이다. 네. 이런 표현이 뭐 저도 딱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참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제 관련 토론 중에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 얘기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음. 그 지적 수준이나 정치적 식견이 1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후쿠시마가 아니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네.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발전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 우리 핵발전소가 전혀 그런 폭격이나 이런 거에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서 그런 낭설을 듣고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제도 우리 핵발전소가 너무나 안전하다고 예, 안전하다고 김문수가 하더라고요. 확언을 했죠. 제가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고 거기서 수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고 이 잔여물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렇죠. 입혔는데 예. 혹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까? 체르노빌이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뭐 네네네. 그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덮었어요. 네. 콘크리트 건물을 덮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콘크리트를 덮으려면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방사능이 계속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인간들이 어떻게 쌌습니까? 예. 그거 냉정하게 말해서 소련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 정부니까요. 예. 노동자들을 밀어 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막무가내로. 안전이고 뭐간에 예. 하여간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노동자들을 교대했습니다. 벽돌 하나 쌓고 튀어나온 겁니다. 벽돌 하나 쌓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위험한 물질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덮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당시 건축 기술로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가 났죠. 그 당시 건축 기술로는 이 구조물이 30년 정도를 버틸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게 2016년입니다. 예. 2016년에는 이걸 다시 덮어야 되는 겁니다. 한꺼풀 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걸 못 덮고 있으니까 서구 사회에서 저거 터지면 우리가 엿댄다. 독일, 스웨덴 이런 애들이 돈을 줘서 네. 2016년에 못 덮고 몇 년 연기돼서 2019년에 그러니까 모양이 한 번 덮은 거, 한 번 더 덮은 겁니다. 2019년에.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100년 정도 예.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예. 이 말은 100년 뒤에 다시 덮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저는 후쿠시마가 지금 한 10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안전하대요.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안전해졌다면 시간이 지나서 안전해지는 뭔가 기술이 있었다면 체르노빌을 왜 덮고 있습니까? 해결이 됐어야죠. 그렇죠. 서구 사회가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졌겠냐고요. 네. 해결을 못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네. 덮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예. 안전하다고요. 와, 이게 안전하면 그 사태를 100년짜리 건물로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예. 뭐 핵무기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핵 균형 뭐 예. 어쩌고 하는 거. 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디다 지을 겁니까? 핵무기는 어디다 배치할 건데요? 예. 아크로비스타에 배치할 겁니까? 초등에요? 진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TV 토론 절차가 2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 사회 분야 토론에 혹시나 또 어떤 위험한 주장을 또 김문수 후보가 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차원의 여러 공격성 질문들이나 검증 차원의 질문들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이제 맹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예, 사실을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으로는 사실을 왜곡해서 네. 질문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불편한 가정을 통해서 네.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어떤 일도 양단식의 질문을 이끌어낸다,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은 사실 TV 토론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말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한테도 선거 전략 면에서 상당히 실망을 한 게 예. 지난번 대선 때 이준석의 선거 전략은 진짜 훌륭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총선 때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지난 대선 때요. 때요? 예. 윤석열 갑자기 선거? 윤석열이 갑자기 어느 날 예. 페이스북에 한 줄 올립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 예. 이런 거요. 이게 이준석이다. 이준석 이끌어낸 작품이라고 거죠. 하더라고. 딱
한 줄짜리로 완전히 선거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예. 엄청난 이슈를 집어내서 예. 박빙이었던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이런 재능이 있는 선거 기술자였다고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음. 지금 이준석은 뭔가 판세를 뒤엎을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으니까 계속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팩트를 왜곡한다거나 맥락을 잘라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거기서 자기가 잘했다고 낄낄대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조금 더 이번 선거는 어차피 되게 어렵다고 보고 다음 선거를 노리고 예. 할 거면 지금쯤이면 뭔가 판세를 뒤집을 참신한 아이디어 한 줄짜리. 예. 유권자들은요 선거 공약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아요. 예, 이건 그렇지. 조지 레이코프라는 프레임 이론을 만든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예, 예. 마라는 그 책을 쓴 언어학자의 이야기인 건데 네. 선거 전략 중에 가장 바보 같은 것은 한 가지 아이템을 놓고 예.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르냐는 것을 논쟁하는 한다는 겁니다. 이 조지 레이코프가 미국 민주당 지지자인데 예. 미국 민주당을 보면 자기가 제일 안심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공화당은 뭐 위대한 아메리카, 뭐 세계의 수호자 이런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 도덕의 이야기 이런 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 민주당의 진보주의자들은 이 정책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럼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는 항상 사람들의 도덕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예. 그런 명제를 가지고 크게 움직여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예. 게 레이코프의 주장이거든요. 예. 이준석은 지금 너무 짜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하나씩 다 발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래서 들리고 이건 이렇게 그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예. 알아듣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도 네. 10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거나 네. 실컷 질문하다가 10초 안에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체가 사실 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네. 네. 던져주는 거잖아요. 네. 참 이게 그러고 자기는 도파민이 쏟는 거죠. 이거 이겼어. 이러면서. 도파민. 예.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 끝나면은 네. 이준석 지지율이 45%될 거라고. 예, 예. 아. 그 도파민에 미쳐 있는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TV 토론은 예. 사실은 자기 지지자들은 지지할 마음을 갖고 보겠지만은 예. 그 반대편에 그럼요.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TV 토론에 나가는 건데 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전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싸가지 없는 놈 못 보셨잖아요. 네. 이거 어제 거의 그러다시피 한 거야. 아, 예, 그래 우리는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